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620화 사카모토 데이즈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사카모토 데이즈 애니메이션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자, 아재갬성님, 검은 수녀들 편인데 길복 쓴 이후 또 이걸 쓰게 되네요. 이 좋은 배우들 다 모아놓고 있다이로. 이 작품을 하필이면 테마록 애니메이션 오전에 보고 난 후 오후 늦게 봤는데 테마록 애니메이션의 압승이었습니다. 길복순을 안 봐서 길복슨? 봐. 안 봐야겠다. 나만 죽을 수 말투가 안 좋아. 나만 죽을 수 없다. 길복슨이 재밌었으면 우리가 얘기했었겠지. 테마록 재밌게 봤으니까 잘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빅베어022님, 내용이 길이 짧게 언급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엄청 기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영화가 끝난 이후의 시간이 더 즐거운 사람 중 하나로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답글을 남깁니다. 아, 이 독설록에 나오는 네, 거구나. 물론 영화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일하면서 다양한 오디오를 듣는데요. 때는 계엄증으로 기억합니다. 가장의 무게에 더해지는 사회적 불안에 지쳐 쉴 수 있는 오디오를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찾게 된 게 A플랫이었습니다. 만화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누되 내용이 있는 방송, 그 정도의 톤이 딱 필요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작업용 오디오는 A플랫이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감상을 마친 작품의 방송 위주로 들었고 쉴 때는 다뤄진 작품 중 안 본 걸 소개받듯 찾아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A플랫은 제 영혼의 가습기 같은 방송입니다. 가습기. 예. 그래서 네, 굉장히 길게 써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종방했어도 쌓여있는 5년치 든든한 콘텐츠들 잘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개정해있던 캐시를 후원하고 독설로 펀딩을 했답니다. 어이구, 그런데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돌아오셨다니. 저 같은 청취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야 듣기 시작했지만요 라고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키 17편에 만 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미키 17편에서 그림 그릴 사람이 필요하시다 하셨어서 제가 현재 그림 노동자로 살고 있기에 메일을 보내두었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는 스타일에 맞아야 할 테니 보시고 안 맞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반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네, 메일 잘 받았습니다. 예. 아니,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셔서 받았고 저희가 당장 하는 거에 이렇게 맞으면 연락을 드리겠죠. 네, 검토하는데 당연히 아직 때가 안 돼서 충분히 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잘 받았고 잘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잘 맞는 게 있으면 같이 해야 되고 네네. 다른 분들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적당한 프로젝트 예. 서로 이제 합이 맞는 그런 어떤 책이 나온다면은 네. 그때 섭외를 해서 같이 한번 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책 보시면 스타일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라인업 보시면은. 네. 자, 지드너츠티님 614화 어제 먹었어. 74번째 편에 500캐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셨고요. 613화 검은 수녀들 편에도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니모이로님 일렉트릭 스테이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독설록 책 틈틈이 읽고 있는데 현생을 살다 보니 책 읽을 시간이 유유. 분량도 분량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본 만화랑 안 본 만화가 있다 보니 알고 있는 만화 위주로 천천히 보게 돼서 다 읽지 못하다 보니 리뷰 올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빨리 다 읽고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책이 아닌데 무슨 본 만화 위주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책이 아니죠. 네. 독서야. 읽는 사람 자유니까. 네. 자, 그리고 니팔자야님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간만에 다 본 드라마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1초도 안 봤어요. 저도요. 아, 그래? 1초까지? 예고도 안 광고는 봤을 거 아니요? 예고조차 안 봤어요. 대단하다. 전 보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뭐 봤어요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인기가 있대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따로 원고 청탁이 들어온 게 없어서 앞으로도 안 볼 것 같고 저는 이 작품은 그냥 국제시장류의 드라마라는 생각에 별로 진짜 안 땡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제주도가 배경인데 네. 마치 4.3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런 배경을 삼아서 음. 그런 대한세계의 이야기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보니까 이거는 뭐 볼만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러니까 광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5.18을 떨어뜨려 놓고서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 그러니까 건너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4.3 사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정말 학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빼놓고 이 시기를 다룰 수가 없는데 정말 쏙 발라냈듯이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가상세계 같을 거고 뭐 가족이니 뭐 따뜻함이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가정스럽게 느껴질까 봐 안 봤어요. 저는. 잘했어요. 예. 저는 같은 이유로 저는 오징어 게임 전혀 볼 생각이 없었지만 우연히 방송에서 다루게 돼서 저는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만약에 방송을 다룬다면 볼 의향은 있었는데 이게 16편이고 뭐 그래서 뭐 우리가 다룰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난 그냥 길어서 못 다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부터 계속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울리죠. 이런 거는 어차피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니까. 그런 걸 보기가 좀 불편해.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울거든요. 울리면 우는 스타일이라. 뭐 이건 뭐 굳이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다 뭐 같은 어떤 감정의 파고를 느꼈다니 좀 신기해가지고 계속 쭉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자, 지드너츠티님 드래곤볼 1편에 500캐시, 2편에 500캐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편에도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0을 좋아하시네. 다음엔 단위수 좀 높여서. 자, 써니 아빠님, 카카오 페이지에도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종이책은 소장용으로 구매하고 읽는 글은 대부분 카카오 페이지 같은 루트로 이동 중에 보거나 듣게 되더라고요. 올려주시면 전부 구매할게요. 잘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카카오 페이지에 올려달라는 말씀은 이게 분절된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책이 안 올라가나? 카카오 페이지는? 통짜로는 올라가죠. 그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죠. 그 저희 거는 아직 올라간 거 없죠. 하나 예전에 뭐 전자책 조금 올리다가 그 후에는 뭐 특별히 반향이 없어서 안 올렸던 것 같아요. 다른데 전자책 있으니까 사시면 되지 않나? 뭐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누들사랑 유후님, 전태님의 아니야를 다시 들을 수 있다 맞대요.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야. 아, 네. 그렇군요. 자, 소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원돌파 애플레드 애청자 소시민입니다. 다음 주는 계시록이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악연 가나요? 악연제 한 줄평은 악인들의 악몽 같은 악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탈락. 다음에는 악연 가나요? 글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사카모토 데이즈 다음에 악연 하겠습니다. 이거. 예고하면 좋잖아. 이런 기회를 살려서. 네. 자, 그리고 후원이체. 자, 이거 이름이 깜짝 놀랐는데 그분 아니고 윤석철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 4월 초에 제주 북페어에 에이플렛이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다양한 이제 독자들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뭐 드래곤 있으면 사야지 하면서 그냥 냅다 사가신 분도 있었고 좀 되게 반가운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막 엄마랑 같이 꼬맹이가 와가지고는 요게 사야 된다고 막 쫄라가지고 여러 권 또 사가시기도 하고 요괴와치 때문인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요게 보시더니 그냥 냅다 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떤 여자분이셨던 걸 기억하는데 뭐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야 재밌게 읽었다면서 독서록 사간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또 방문도 따로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뭐 소시민입니다님도 직접 오셨었고 사기리 서점에 이제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간식도 주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작가분들도 몰래 또 저희한테 간식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두 좀 행사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열심히 앞으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니까 왜 후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 김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런 거지. 자, 현재 SF 장편 소설 둠스데이 프린세스 텀블벅 펀딩 진행 중이죠. 네. 요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거의 막바지 정도 되지 않나? 아니 막바지는 아니고 한 중반 정도 되겠죠. 네, 이번에는 굿즈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스티커 세트와 코스터도 2종에다가 네. 엽서도 그렇죠. 다 새로 디자인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작가님이 아주 환장을 하시고 굿즈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정도니까 해자로운 굿즈 시리즈 많이 받아가세요. 물론 네, 책도 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고 워낙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출간할 수 있었던 것도 있으니 네.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펀딩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방송 계속 듣고 싶으시면 더 후원해 주시면 좋겠죠. 네. 뭐 지금 뭐 독설록 기준으로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좀 많이 해주세요. 독설록 엄청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뭐 계엄 직후기도 했고 이제 거시기 탄핵됐으니까 좀 마음 놓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대중문화 해독서 독설록 전자책도 이제 ES24에서 선출간됐습니다. 아마 24일에 이미 출간된 것 같은데 뭐 전자책이 더 편한 분은 이쪽으로 와서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카모토 데이즈 그럼 들어갈까요? 네. 2020년부터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작가는 스즈키 유토. 현재 21권까지 일본에 발매되어 있고 많이 나왔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왔잖아요. 네. 시즌 1은 약 4권 분량이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초반부네. 네. 이게 현재 소년 점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만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볼까 하다가 이게 벌써 권수가 장난 아니잖아.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꽤 좀 기다리고 이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나는. 네. 저는 이거 우리 하기 전에 1편 보고 나는 안 봤어. 치웠거든요. 저도 1편 보고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걸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만화가 된 이유가 드래곤볼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게 개그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배틀물로 선회를 했다 빵 터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를 다루니까 네. 그 인기가 막 터지기까지 그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좀 재미가 덜하다는 느낌은 있었고 약간 스파이 패밀리랑 비슷한 설정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많잖아. 그래서 우리 취향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네. 후반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 하나와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근래에 좀 안 했더라고. 우리가 한국 드라마 위주로 좀 많이 다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라도 하나 해보자 라는 생각에 어쨌든 골라서 봤어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11편밖에 안 됐다. 그래서 초반에 이게 일상물로 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스파이 패밀리에 비할 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상물이 약간 은혼 같은 걸 노린 건가 싶은 어떤 캐릭터 은혼은 배치도 있었고 일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은혼을 내가 몇 편 봤는데 거기서 딱 카구라랑 비슷한 캐릭터 딱 나오더라고 요 루가.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 근데 그런 걸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목부터가 벌써 사카모토 데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아마 시작을 했는데 원래 코미디라는 게 네. 이게 계속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들잖아. 그렇죠. 어떤 이제 또 큰 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 킬러들이 등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배틀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코믹 색채가 조금 옅어지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짤 같은 거 보니까 나중에 요 신인가? 얘 엄청 잘 싸우더만. 지금도 잘 싸우지 않나? 아니 상대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이미 반칙이지. 그렇죠. 왜 그 포커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던데. 그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뭐 약점이 있더만 정보량을 과다 주입하면은 못 있더만. 아니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들리긴 하지만 이해는 못 하는 거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얘. 등장인물을 좀 소개할게요. 사카모토 타로. 이 사람은 전설의 킬러였는데 이제 아오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안 선생님이 됐던데. 그러니까 배불뚝이 아저씨. 하지만 조금 뛰면은 뭐 금방 빠지던데. 아니 이렇게 다이어트가 쉬워? 그러니까 원래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조금 어색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배경이 현대 일본이잖아. 네. 그런데 얘네 킬러들이 싸우는 건 거의 드래곤볼 급이더라고. 네. 그게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조금 보다 보니까 저 정도 수준의 초인들의 싸움을 그리는구나 그냥 그러면서 봤어. 그래서 얘가 중간중간 조금 날뛰기 시작하면 이제 얄쌍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조금 뭐 컵라면 좀 때리면 또 그냥 원래 모습 갔다 뭐 이런 거. 네. 수염은 어디 갔냐고 말랐을 때. 그러게 왜 잘생겨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콧수염이 있다가 또 마르면 콧수염이 없어지더라고. 콧수염도 사라지나 보지. 코스형 가짜야. 그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튼 그냥 그런 정도의 뭐 네. 코미디이기 때문에 그냥 납득하고 볼만한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그 사카모토의 가족은 아오이 하나, 딸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음. 그리고 이제 사카모토가 그 상점을 하고 있잖아요. 슈퍼죠. 뭐 편의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이제 뭐 거기 거의 뭐. 납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예, 예. 세븐일레븐이나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자기 상표, 자기 브랜드. 그러니까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거지. 아니야.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냥 사카모토 동네 슈퍼야. 상점이라고 써있더만. 거기에 이제 일하게 되는 점원들 신하고 루가 있죠. 예. 신은 독심술을 할 줄 아는 초능력자지. 그렇죠. 에스파라고 그냥 나오죠.
그리고 루는 마피아의 딸이다. 그래서 뭐 신 같은 경우는 킬러 뭐 공격 기술 쓰는 거고 루는 쿵우 같은 거 쓰고. 치권. 나 치권을 잘하더만. 그리고 한 명 더 소개를 하자면 나구모. 되게 중요한 캐릭터로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이잖아요. 나중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과거 이제 타로와 같이 단짝을 이뤄서 뭐 전설의 킬러급으로 활약했던 뭐 콤비로 보이지. 웃는 캐릭터. 아니 그리고 강자. 성우가 탄지로예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일 수밖에 없겠다. 얘 나중에 반점 나오면서 막 엄청 세지고 그러나? 히노카미카구라. 역시 불이다. 그래서 1화 들어가면은 이제 예전엔 부하였던 신이 찾아온 거예요, 사카모토를. 그러면서 사카모토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다시 킬러로 불러들이는 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안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그냥 놨구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그 외모만 봐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돼서 총을 들고 찾아갑니다. 근데 사카모토가 사탕하고 막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얘가- 짱 세다. 그러니까 거의 초연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서 묘사가 되는 게 무슨 샤프심만 튕겨도 뭐 거의 눈을 멀게 하고 뭐 사탄 던지고 거의 총알 같은 거잖아 이게. 네. 이런 정도로 묘사가 돼서 처음에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 왜냐면 배경이 너무 현대잖아. 과장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이제 날라가면 벽 뚫리고 뭐 이 정도 수준. 나중에는 저 멀리 빌딩에 있는 애 돌 던져서 적용용 총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냥 그런 거야. 그런 세계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1편 제목이 그냥 전설의 킬러예요. 전설이다. 그래서 그냥 걔 데려다가 집밥 먹이니까 이제 감동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조직에 가가지고 자기는 처리 못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직에 이제 대항을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신이. 그랬더니 그거를 사카모토가 도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도청기 나중에 보면 여기저기 다 있더만. 뭐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뭐 도청기도 있고 GPS도 막 명찰에 달려 있고. 얘 돈 많이 들였어 가게. 그냥 뭐 편의적이지 뭐. 작가가 너무 별 생각 없이 뭐 어떻게 갔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선 테이저건 한 자루를 들고 출동을 합니다. 네 테이저건 하나 갖고 어떻게 싸워? 아유 뭐 아까 얘기했지 뭐 샤프신 갖고도 뭐 눈을 멀게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그 전설의 킬러로 불렸던 그 전성기 시절에 싸우는 게 나오잖아. 사람이 아니지 거의. 무슨 총알도 피하고 뭐 날라오는 것도 총알 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냥 몸만 가도 그냥 슈퍼맨이야. 거의 그냥 그런 수준이었죠. 보이지도 않아. 초스피드로 움직이고 막 이 정도야 그냥. 그냥 개그구나, 개그만 하구나. 저는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었으니까 계속 그냥 이런 스타일로 가나 보다. 이게 이게 보고 있었어요. 일단 1화 보고 제가 하차한 게 작화가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게 아닌 거 약간 좀 뭐 아동 만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결국은 껐던 것 같아. 작가 되게 따지네. 못생긴 게. 좀 따지지. 어디서 갑자기 디스야? 그래서 어쨌든 사카모토가 신을 구해줘서 이후 이제 800엔 시급으로 사카모토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800엔? 이거 800엔? 최저시급 되는 거예요? 800엔이면 얼마? 네, 9,000원 정도 되는 건가? 아니지. 8,000원인 거죠. 그러네. 아니 근데 일본은 그게 지역별로 맞아.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여기 좀 시골인가 보다. 네. 도쿄 아닌 거야? 도쿄 아니에요. 그럼 그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최저시급과 뭐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러면 도쿄로 다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 지역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데 일조한 듯한 그런 거. 근데 이거를 적용하자는 또 그런 정치인도 있었지 한국에. 말이 안 돼. 그리고 일본은 그나마 괜찮은 게 거리가 멀잖아요. 솔직히 일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도쿄로 가려면 사실 거리가 있긴 해서 좀 이래도 약간은 그 장벽은 있는데 한국은 좀 이게 너무 거리가 짧으니까 지방이랑 서울이랑. 뭐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2화 들어가면은 차이나타운에 갑자기 물건을 매입하러 가요. 신하고 둘이. 그러다가 이제 루루랑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카모토는 막 무슨 교자를 사가겠다 했는데 걔가 그걸 막 뽀각했어. 근데 한편 루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걔한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루는 이제 이게 부모님 괴한 얘기한 거죠? 괴한 괴한들이 노래. 죄송합니다. 되게 따지네. 괴한. 근데 이제 루는 이게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거라고 하면서 절대 안 뺏기려고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이 사카모토의 과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피투성이인 사카모토를 보고서 여친이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또 그걸 사카모토가 구해줘. 이것도 어이가 없긴 했다 말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뭐 거의 걸어 내려갔나 뭐 절벽을 막.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 현 아내인 그때 당시엔 여친이 거봐 네가 나를 구한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를 만날 거면 사람 죽이지 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도.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카모토는 항상 불살이잖아요. 아, 켄신이요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패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치명타는 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죽이는 것 같은데. 아니, 거의 죽인 수준이었어. 치명타는 피했다였어. 죽이진 않는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룰을 따라오던 일당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그 열쇠를 열어가지고 들어가 보니 비밀 금고였던 거죠. 금은 보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더 추가로 넣어둔 걸로 뭐 책 CD 등이 있었다. 뭐 그건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뭐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나중에 성인이 되면 루랑 같이 먹을 술도 뭐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 먹으면서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막? 뭐 그렇지. 나중에 뭐 마시지 않나 그거? 어쨌든 그 마피아 두목 부모님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였어요. 그 얘는 이제 그 마피아 생활을 하기 싫어서 여기 이제 사카모토 상점에 몸을 숨겼다. 두 번째 멤버가 된다.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였어요. 멤버 추가. 그리고 이제 그런 멤버가 추가된 다음에 뭐 해야 돼? 같이 뭔가 어딜 가가지고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게 사편입니다. 슈가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의 그 액션의 성격이 대본에 드러나네.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거길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아니요 뛰어다니고 막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막 장난 아니잖아. 네, 하나도 안 다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나구모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사카모토한테 10억엔의 현상금이 걸려 있대요. 처음에 등장할 때 사카모토 변장을 하고 온 거잖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순식간에 그냥 되더라고. 그렇지. 무슨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렇게 고무 가면 뜯는 것도 아니고 그 덩치와 목소리까지 다 카피를 해서 약간 카피 닌자 같은 뭐 그렇게 왔는데 이제 들키고 엄청난 고수라는 걸 이제 잠깐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고 사라진다. 뭐 그런 거. 그때 이제 피자 킬러가 나타나가지고 뭐 싸우는데 너무 쉽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개그라고 넣었는데 별로 웃기진 않아. 뭐 약간 그 일상적으로 뭐 알바 킬러인가? 그래서 피자 배달 온 것처럼 하고 뭐 그런 애도 있었고. 그래서 난 공원에서 뭐 환경 미화원 하다가 그러니까. 찌르기도 하고 뭐 그냥 그랬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킬러랑 신이 이제 싸우게 되는 장면. 뭐 이제 독 쓰는 킬러 나오는데 얘는 좀 싸우더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딸인 하나가 슈가라는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 옛날에 했던 그 공포 영화 그 나오는 그 인형 닮았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의. 근데 아빠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뚱뚱한 토끼 모양이라서. 근데 걔가 하는 쇼에서 이제 거의 신하고 그 킬러가 결투를 벌이죠. 이런 거 있잖아. 일본에 보면 그 애기들 보는 약간 그런 라이브 쇼 같은 건데 이게 전대물인데 그치, 와서 그치. 직접 싸우고 약간 그런 거였어.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신이 그 슈가의 그 마스코트 그 옷을 입고 요 악당이랑 싸운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그 사카모토가 저게 움직임을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그거 얘는 독심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사카모토가 말하는 걸 멀리서 캐치를 해가지고 싸우게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다 이런 식이야. 귀는 말이 손보다 되냐라는 말이. 빠르다. 그러니까 스파이 패밀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아냐의 독심술과 그걸 뭐 감추고 있고 뭐 이용하고 약간 그런 데서 개그도 나오고 뭐 사건도 전개가 되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도 거의 대부분 초반에는 이 신의 독심술을 가지고 개그도 치고 네. 액션도 독특하게 만들어 내려는 것 같고 뭐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복된다는 느낌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뭘 당해. 그러면은 이거를 독심술로 극복하고 뭐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 네. 그리고 둘이 맨날 티격태격하는 그 사카모토가 맨날 뭐 마음속으로 자꾸 죽이는 뭐 그런. 그렇지. 그럼 막 죽어 있는 거 뭐 깜짝 놀래고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상상하면 얘가 바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놀래고 뭐 굉장히 일상적인 그냥 그런 개그로 구성된 초반부다. 그렇다.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독 쓰는 킬러도 일단 제압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낸 데가 돈데네라고 하는 뭐 조직인가봐. 거기에서 초무투파 콤비 2명이 와요. 한 명은 이제 막 하드보일드를 엄청 찾는 보일이라는 애야. 막 그래와 하드보일드다. 그래, 그 보이려도. 보일드도. 그러면 깜짝 놀래고. 이 작품이 더 유치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캐릭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입버릇 그 가미하는 거 있잖아. 원피스에서도 그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작품 거의
초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그래. 아 그래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캐릭터들로 나오더라고. 그게 한두 명이면은 좀 재밌을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 다 그래. 아 그래? 거의 다 그래 정말로. 그거 되게 거슬렸어요 저는. 그리고 요 보일을 짝사랑하는 뭐 여자 킬러 오비구로 얘는 계속 뭐 보일이 말만 하면은 막 야사시 카와이 하면서 엄청 좋아하지. 뭐 아무튼 둘이 되게 잘 싸우나 봐. 실제로 잘 싸우기도 했고. 이제 뭐 신이 또 그 앞서 나온 킬러들 걔네들 뭐 증을 보더니만 아 얘네들은 그 일본 살인 청부업자 연맹 사련 소속이다. 서술은 요 사련이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적들인가 보지? 아니면은 뭐 동료거나?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사카모토의 적인 것 같고 원래 전 소속된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여기서 그 대빵급들 되는 애들은 오다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때 신이 핸디캡을 얻죠. 그 독을 맞았는데 이제 해독제를 그걸 뿌렸더니 아 생각을 읽기가 어려워 잠시 동안. 그래서 이제 킬러들이 오면 자기가 미리 대응할 수 없다.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마지막 코스가 귀신의 집이지. 여기서 엄청 이제 어두운데 킬러들이 들어오기 딱 좋은 곳이라서 이제 엄청 긴장하면서 싸우는데 역시나 암살자들이 그득했죠. 하지만 다 쓸려간다. 상대가 안 된다. 사카모토가 엄청 잘 싸우고 신도 잘 싸우고 하니까 뭐 다 막아내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무트파 콤비 둘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루가 귀신의 집 무섭다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약이라 뭘 자꾸 꿀떡꿀떡 먹어요. 그게 술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술이었자. 그리고 이때 긴장을 풀어주지. 너무 풀어주지. 그렇지. 뭐 나중에 치권도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치권 재밌잖아. 그 그건 좀 성룡의 재밌었- 치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움직임이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지, 그걸 그렇지. 액션으로 해서 그 서양 쪽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 그런 거를 뭐 잘 적용을 했는데 별로 이것도 웃기진 않는다. 그렇지. 잠깐 아 그렇구나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일이랑 사카모토 타로랑 싸우게 되는데 보일은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얘 아이템이 그것도 어디서 본 아이템이야. 얘 보니까 그 뭐 슈퍼볼 폭탄 이거 쏘는 완전 그 귀멸의 칼날을 우치 텐겐이 쓰는 거 비슷하더라고. 뭐 구슬 폭탄 던지는 거라. 우치 텐겐? 걔 구슬 폭탄 던지는 그거 칼로 치고 막 퍼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나? 약간 비슷했어. 난. 아니 근데 조금 유치했어. 막 되게 잘 싸우는 척 하더니. 아니 그거 맞아도 안 죽잖아. 안 죽지. 그냥 아주 약한 폭탄 정도 되는 아니 거잖아. 뭐 동네 화약 아니야 그냥 장난감? 아무튼 그런 그런 거고. 것도 화상은 입는다. 아 그 정도다. 그래서 이때 그 구속구를 풀죠 타로가. 이제 갑자기 살을 샥 빼가지고 와서 싸운다. 얘가 강적이니까 운동량이 많았던 거지. 어. 순식간에 살이 빠졌어. 그리고 과거에 뭐 이렇게 어디 무슨 학교가 있어. 킬러 학교래. 킬러 양성 학교에서 서로 있었는데 얘는 듣보잡 취급을 당하고 너 누구야? 막 이렇게 하고. 얘 혼자 사카모토가 자기의 뭐 절친인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카모토는 누군지도 모르잖아. 얘 이름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싸우니까 이제 친한 척 해주더라고. 너 그때 걔였구나 하면서. 너 이상한 기술 쓰던 걔였구나 너 하면서 알아차리고. 아주 뭐 그렇게 해서. 얘도 뭐 어쨌든 제압을 하고 한편 이제 루는 이제 취권 쓰면서 그 오비구로랑 애랑 싸우는데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오비구로가 봐주는 거였지. 얘 너 10초에 한 대씩 나를 때리지 못하면 저 신 두동강이 낸다 뭐 이런 상태로. 그 진짜 10초에 한 번씩 건드리긴 해. 막 취권 쓰면서. 예측 불허라.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렸는데 어쨌든 오비구로가 너 마음에 들었다 세니까 뭐 봐준다 해가지고 넘어가 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여자들도 또 그 상점에서 일하나 약간 그런 마음을 먹긴 했었어. 또 이래. 아니 야하더라고 옷이. 아니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서는 다리 벌리고 앉으니까. 아, 맞아. 보일이 막 그러는 거 아니라고. 오이 숙녀가 뭐 그런 막 이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일을 마무리할 때는 보일이 뭐 슈퍼볼 폭탄 던졌는데 그 사카모토가 옛날에 내 이런 성분 썼었구나 하면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되돌려줘서 이긴다. 근데 죽이진 않는다 또. 그리고 한편 이제 사카모토는 자꾸 이상한 킬러들이 자꾸 오니까 돈데네라는 데에서 저 보스라면은 아마 현상금을 건 사람의 이제 정체를 알지 않을까 해가지고 걔 정체를 파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간 데가 비디오 대여점이다. 아니, 비디오 대여점인가 여기 뭐 감상하는 데던데?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나 보지. 스타일 같은 그런 데였어. 그래서 영화가 아니었죠. 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영화 형식으로 이런 개그를 치는 거야? 안 웃겨.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계속 보는데 웃기지가 않아서 난 참 곤란했어. 그러니까 이게. 웃기려고 너무 막 노력을 하는데 안 웃기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 되게 민망해지는 거 있잖아. 약간 그치.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계속 날 욕했죠.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내가 아니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 감상평 보통 얘기하곤 하는데 한 마디도 안 했어. 왜냐하면 말이 본물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 했지. 아 그리고 정말 저는 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아니 난 그래서 빵 한 적도 없어. 보면서 아 이거 편집자가 진짜 괴로웠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웃기지도 않은데 이걸 끌고 가려고 했었으면. 그렇지. 자 어쨌든 일단 웃으려고 노력은 했어 보면서.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영화 형태로 정보를 판매하는데 대여료가 한 편당 75만 6천 엔이다. 더럽게 비싸다. 근데 그거조차 안 웃겨. 웃기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정보를 쉽게 알아냈어. 그리고 돈 된 애가 뭐 50명 넘는 킬러 조직이고 뭐 보스가 뭐 칼 맞은 친구 칼을 3군데 찔렸는데 말을 하고 있더라고. 이것도 웃기라고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보기로 했으면 열심히 봐야 되는데 사카모토하고 루는 졸았다. 존다. 그래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신이 아 그런 거 있었잖아. 그때 그랬나? 모르니까 막 그런 거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 조직이 엄청 센 조직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몰살당한다.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참 뭐야 이 설명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련 얘기가 잠깐 나와요. 사련 직속 특무부대 오다. 사련 소속의 킬러들 자꾸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최상급 이제 살수들을 동원한 거였죠. 그래서 몇 명만 나와요. 다는 안 나오고 그 효라고 하는 거한 나오고 그 망치 들고 이제 사이코짓 하는 이제 시시바라는 애 나오고 그 망치가 장돌이. 장돌인가? 그러니까 그게 도로의 신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엄청 세잖아. 장돌이가 올드보이의 그 최민식 씨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치, 장돌이 그치. 한쪽 그거 못 빼는 게 있으면 장돌이. 그치.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전기톱을 엄청 잘 쓰는 이제 오사라기 그 여자. 뭐 그래 뭐 있었다. 네. 그리고 나구모까지 해서 있었다. 뭐 그리고 유시시바 나오는 게 개그처럼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소스가 잘못되었나 하면서 칼로 웨이터인가 그 셰프를 막 빡빡빡빡 찌르잖아. 그래서 이게 이걸 웃기라고 넣은 건지 도통 감이 안 오더라고. 그게 사이코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많이 이게- 맞지 많이. 아니 이게 코미디물에 어울리는 연출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런 복합적인 걸 섞기 위해서 킬러를 동원했던 것 같아.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간극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 패밀리도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엄청 대단한데 대단한 무슨 스파이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 가족을 행세하는 듯한 그치. 뭐 그런 모습들 거기서 나오는 괴리가 코미디로 이어지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걸 노린 것 같아. 좀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스파이 패밀리 보면서 이게 아주 재밌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 만든 것 같진 않다 생각은 들었었거든. 근데 이거는 그래 좀 왜 하는 거야 그만해 그럼. 아니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전투물 가기 전에 보려면 배경을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조금 견뎌야 된다. 좀 견디려고 엄청 노력했어. 자 어쨌든 사련 죽이는 그놈이 이제 여기도 쓸고 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구모가 그 시체 더미랑 같이 앉아 있으니까 아 이 새끼가 다 죽였구나 그 흑막이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단지로 나쁜 놈이었구나. 심지어 죽이는 척도 해. 장난감 칼로 막 푹푹 찌르면서 장난이었지롱 뭐 이런 것도 하기도 그래서 하고. 맨날 꿀밤 맞잖아요.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구모도 여기 조사하러 왔는데 이미 다 죽어 있었다. 그런 거였지. 그 범인은 슬러라고 하는 애다. 막 죽인 다음에 X절 표시하는 이상한 애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이제 보스캐 같은 그치. 느낌이죠. 뭐 최종 빌런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던데. 최종까지는 아니고 이제 요 구획에서 그 그 정도. 아마 약간- 시즌 1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약간 피콜로 같은 뭐 아니야 베지터 정도는 되겠지. 에이. 뭐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구모의 마지막 단서는 사카모토한테 현상금을 건 시점이랑 요 사령 킬러들을 저놈들이 막 죽이기 시작한 때랑 일치한다. 그래 아마 연관이 있을 거다 하는 정보를 얹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중심 스토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슬러를 잡아야 되는 게 약간 중심 스토리처럼 흘러가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너무 떨떠름하게 했나요? 아니야. 보라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거야. 아 나중을 위해서 봐라. 뭐 근데 그런 거. 많이들 보신 거 아닌가? 이미 많이들 보셨겠죠. 왜냐면 이게 한동안 계속 상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인기 만화의 뭐 애니메이션 화였으니까 관심 그리고 가진 사람 많았을 거고. 우리야 이게 뭐 별로 처음에 보고 떨떠름하게 처음부터 봐서 그렇지 만화책 이미 다 보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앞부분도 좀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개그 코드가 맞으면 또 재밌었을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일기 마지막까지 이야기 해볼게요.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 이러면서 이제 사카모토의 과거가 나와요. 과거. 아야오요 가게하고 한번 해봐. 아니 한글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지저지 다 처리를 했다. 어찌저찌. 여지저지.
저는 방송할 수 있을까요? 가이거 구진과 함께하고 있는데. 천천히 얘기해.